그거 있잖아.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올해 72세가 된 박순자 여사님은 요즘 들어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V 리모컨을 찾다가 냉장고 문을 여는 일도 생기고 방에 들어가선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멀뚱히 서 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친구 이름이 입술 끝까지 맴돌다 끝내 떠오르지 않을 때면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여사님은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하셨지만 인지기능 간이 검사를 받아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설마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진우입니다. 박순자 여사님께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혹시 예전보다 말수가 줄거나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진 않으세요? 여사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이걸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겨버리면 뇌는 점점 조용히 퇴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은 루틴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치매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장수생활 채널의 건강사연 라디오입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귀로 들으시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 예방의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왜 두뇌 훈련이 중요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뇌가 건강해지는지, 왜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억력을 지키는지, 이 세 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그 단서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건 약도 검사가 아닌 바로 두뇌 훈련이었습니다. 여사님, 뇌도 근육처럼 매일 써줘야 튼튼해져요. 안 쓰면 점점 굳어요.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자극을 주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활발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건 젊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첫 번째 루틴은 퍼즐이었습니다. 처음엔 나 그런 거 못해요. 하시던 박 여사님도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스토크를 한 판씩 푸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3단계까지 깼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악기나 외국어 또는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자극입니다. 낯설고 서툴수록 뇌는 더 열심히 회로를 확장합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와 일기쓰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하거나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적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언어 능력, 감정 표현, 기억력까지 동시에 자극되죠.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조용히 반응합니다. 박순자 여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말이 더 잘 나와요. 예전엔 단어가 목구멍에서 맴돌았는데 요샌 쏙쏙 떠오르네요.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 그것이 뇌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다음은 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루틴이 조금씩 자리 잡을 무렵 다시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지만 뭔가 아직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다는 말씀이셨죠.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식습관을 여쭈었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여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식빵 한 장, 점심은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엔 밥에 김치요. 뭐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사실 뇌 건강에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는 뇌세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뇌는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산화와 염증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소 공급이 필수입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런 생선류는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주위에서 3회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등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특화된 과일입니다. 셋째, 비타민 E와 통곡물, 호두, 아몬드, 귀리, 현미.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대표 영양소입니다. 또한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켜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은 간식이나 가공식품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는 패턴은 뇌 기능을 교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죠. 박 여사님은 이후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고 아침에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에요. 생각도 빨라지고요. 이처럼 뇌를 위한 음식 선택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틴이자 강력한 예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마지막 축, 바로 사람과의 연결, 사회적 교류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식습관이 조금씩 개선되고 퍼즐 푸는 습관도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저는 진료 중 내내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사님, 요즘은 누구랑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그 질문에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요즘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친구들도 자주 못 보고 귀찮아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뇌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사람과의 연결, 사회적 교류입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다양한 부위가 함께 작동하지 않을 때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활동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감정 조절, 기억 회상, 판단력까지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 NIA와 국내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에서 3배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고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유지율이 훨씬 높고 뇌 위축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것부터였습니다. 동네 복지관 미술반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그림은 안 그려도 좋으니 사람들 이야기 듣기만 해도 돼요. 처음엔 나 그림 못 그려요. 하시던 박 여사님, 2달 뒤 다시 뵀을 땐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그 미술 모임 진짜 좋더라고요. 색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 중 제일 재밌는 시간이 됐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딸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그날 그리신 그림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대화할 때 자꾸 멈췄는데요. 요즘은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졌대요. 사회적 연결은 뇌의 영양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 대화가 없다면 오늘은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은 기억을 살리고 사람은 뇌를 깨웁니다. 이제 지금까지 실천해온 루틴을 되짚고 치매의 시작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박순자 여사님처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깜짝 놀라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건망증인지 진짜 치매 초기 증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하시죠. 사실 저희 의사들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치매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 전조 증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망증의 특징입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중요한 일보다 사소한 일을 깜빡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뒀다는 걸 듣고 나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돌아오죠. 반면 치매의 전조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헷갈리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물건을 엉뚱한 장소에 두고 다시 찾지 못합니다.
성격이 예전보다 예민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깜빡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깜빡함이 반복되거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위에 해당하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일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말 그대로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10년 이상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체크해보는 게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조기 자가 체크법이 있습니다. 몇 개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째, 오늘이 며칠인지 요일을 자주 헷갈린다. 둘째, 처음 본 사람 이름을 금방 잊는다. 셋째, 반복해서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넷째, 평소보다 말이 줄고 말문이 막힌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루틴들이 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비롯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퍼즐 푼다고 정말 치매가 예방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뇌는 지금도 반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3가지 루틴, 두뇌 훈련, 식이요법, 사회적 교류, 이것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좋은 습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두뇌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연결이 강화됩니다. 수도쿠, 악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모두 전두엽, 측두엽, 해마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인지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3%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식이요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할 만큼 민감한 기관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튼튼히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MIND 식단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대규모 임상 결과는 이미 국제학술지에 수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은 왜 강력한 보호 요소일까요? 대화할 때 뇌는 언어 처리, 감정 이해, 기억 회상, 판단 등 다양한 뇌 영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처럼 통합적인 자극은 뇌의 위축을 막고 신경계 활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사회적 고립을 가장 주의해야 할 치매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루틴은 뇌를 위한 복합 처방입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치매 발병을 수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와 임상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치매는 준비하지 않으면 찾아오고 준비하는 사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 루틴을 실천하며 인생이 달라진 박순자 여사님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박순자 여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표정은 어둡고 말수가 적고 눈빛은 늘 바닥을 향하고 계셨죠.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 고 하시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여사님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퍼즐 맞추기와 색칠 공부를 매일 30분씩 시작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고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실버댄스와 노래 교실에도 용기 내어 나가보셨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하시던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가 뿌듯했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이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라며 울먹였다는 말에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박순자 여사님의 변화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기억력 저하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불안감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사님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분명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루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두뇌 훈련, 매일 20에서 30분 규칙적인 퍼즐, 색칠, 독서 등의 활동은 뇌의 회로를 깨웁니다. 식이요법, 항산화 식품, 오메가3, 채소 중심 식단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사회적 연결, 대화, 모임, 취미 활동은 뇌의 통합 기능을 자극하며 인지 저하를 늦춥니다.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 전조 증상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지혜로운 장수생활 채널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건강 루틴과 감동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지키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함께 지혜로운 장수생활 시작해보아요.